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은 대수는 참 잘하지만 해석을 아무것도 모르는 조재혁을 데리고 해석계론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까지 그냥 전부 다 찍먹해보는 시간. 2시간 내리 달려가지고. 자, 일단 이제 해석계론이 뭐하는 과목이냐 다 알죠? 우리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우잖아요. 미적분. 그때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울 때를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미적분을 배울 때 그러니까 F'이라는 이제 X, 뭐 X제곱을 미분하면은 EX가 된다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와,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 거 배우던 그 미적분을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는 게 해석개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해석개론 앞에는 아주 자그마하게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실해석개론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실해석. 자, 그러면 실 말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체가 뭐가 있죠? 컴플렉스? 네, 복소수체가 있잖아요. 그럼 복소수에 대한 해석개론은 언제 배우고 있어요? 상드. 그렇죠. 이제 복소 해석에서 배우고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살짝 지우고 복소로 바뀌면 이제 복소 함수론이 되는 거지. 아, 무서워. 근데 이제 놀랍게도 복소 함수가 더 쉽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배우는 레벨에서는 복소가 더 쉬워요. 제 생각으로. 아무튼 우리는 실해석개론을 다룰 거다. 실해석개론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수구조를 관찰을 하는 게 우리 수학에서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수구조 자체가 좀 막 기괴하게 생겼으면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대수구조가 좀 그래도 정형화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해석학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실해석학이니까 당연히 실수에서 놀겠죠. 네. 근데 우리 대수구조 할 때 잘 생각해보면 그룹을 딱 배웠어요. 그룹 배운 다음에 뭐 배워요? 링 말고 이제 그룹 안에서 그룹 딱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배워요? 그룹에서 그룹으로 가는 호모모르피즘을 배우잖아요. 함수 F를 배우고 호모모르피즘을 배우잖아요. 그쵸. 비슷해요. 여기도 실수에 대해 배운다는 건 다시 말해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배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근데 우리가 실수라고 했지 실수 한 개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변수로 들어가는 거 정도는 눈 감아주자 이런 거지.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착지가 여기인 걸 위주로 다룹니다. 디멘션이 다르진 않나요? 디멘전 다르면 이제 선형대수. 달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지점을, 그렇죠, 뭐 디멘전을 다르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들 다루는 거죠. 이거 완전 선형대수 아님?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형대수는 이 중에서 리니어한 애들만 열심히 하는 게 선형대수인 거고, 해석개론은 여기 있는 걸 대부분 다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 오케이, 별거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해석개론 아주대 기준, 해석개론 2 중반 범위 전까지는 다변수 해석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 단일 변수에서 놀거든요. 네. 근데 배우기는 다 다변수 사이즈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함수는 이거 위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네. 공부는 여기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놀아요.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정도를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우리는 당연히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알기 위해 실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대수학 현대2까지 들은 사람으로서 실수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실수를 한 말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실수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일단 실수는 대수구조 관점에서는 어디예요? 필드죠. 자, 그럼 필드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필드가 크게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있어? 유리수. 실수 하나 더. 컴플렉스. 자, 실수와 복소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컴플렉스는 네. 그 둘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저기 알제브라이크리 클로즈드 말고 그거 말고? 닫혀있다 말고 뭐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실수 아무거나 2개 가져왔어요. 네. 2랑 3을 가져왔어요.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수는 뭘 가져와도 항상 대소비교가 되죠. 근데 내가 복소수를 아무거나 2개 가져왔어요. 얘네 둘 대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노름은 있지만 노름은 아직 매트릭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컴패러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는 해요. 그 말은 파셜 오더 그림을 그렸을 때 얘는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파셜 오더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오더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 네. 뭔 의미인지 알죠? 저 근데 얘는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오더를 뭐라 불러요? 기억나나요? 토탈 오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탈 오더라고 하면 파셜 오더인데 항상 오더가 있는 거죠. 일자로 쭉 나열이 되는 거. 토탈 오더가 주어져 있는 집합을 오더드 셋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파셜리 오더드 셋 하면은 그 파셜 오더가 있는 거고 그 파셜 오더가 토탈 오더면 오더드 셋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죠? 네. 그럼 실수는 오더드 셋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오더드라고 써줘. 어. 실수는 오더드 필드다. 쉽죠? 근데 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오더드 필드는 아닌 거지. 얘 삭제. 얘 나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개다. 그럼 유리수는 오더드 필드냐? 맞죠? 그죠? 유리수는 오더드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얘랑 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바로 무리수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집론할 때 집론 때 우리가 뭐 했냐면 자연수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0을 딱 만들어 놓고 1을 만들고 2를 만들고 막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 집론에서 여기다 연산을 뭘 줬었죠? 더하기랑 곱하기랑 제곱이랑 이렇게 줬었잖아요. 네. 이렇게 세 개를 줬었죠. 자, 이거는 다 여기에 대해서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연산들을 가지고 새로운 걸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은 연산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마이너스 같은 건 닫혀 있지 않잖아요. 닫혀 있지 않다라는 건 마이너스의 결과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럼 뭐까지 돼요?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성수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해요. 뭘로 확장을 해볼까요? 유리수로 확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유리수 어떻게 확장한대? 나누기로 확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분의 1, 막 3분의 2 이런 걸 막 넣은 거예요. 유리수까지 온 거예요. 유리수까지 연산을 통해서 확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잘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우리 이제 이걸 언제 배우냐? 여기까지 언제 배우냐면 초딩 때 배워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그쯤, 그러니까 초등학교 처음에는 나누기가 아니라 몫과 나머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누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건 사실 2분의 3이었단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유리수의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수 체계의 확장을 한 거죠 한 번.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 막 보면은 막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 되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는 뺄 수 없어 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사실 뺄 수 있었어 이 지랄 하잖아요. 그냥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수 체계 확장이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책 1단원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단원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단원 이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뭐지 우리? 단원 이름이 1부터 5까지의 숫자예요. 얘들은 1부터 5까지밖에 모르죠. 2단원은 뭘까요 그럼? 6부터 10까지인가요? 정답입니다. 그럼 3단원은 뭐냐? 더하기를 배웁니다. 근데 더하기인데 합이 10을 넘어가면 안 돼. 왜? 10까지밖에 손가락밖에 우리가 아는 건 손가락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손가락을 다 펼친 다음에 책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으라고 시켜요.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세. 그럼 방금 뭐 한 거예요? 10 이상의 수를 정의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수를 늘려간 거예요. 수 체계를 확장시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처음에 이거밖에 몰랐던 거임. 근데 막 확장을 시켰던 거지. 대학교에 와서야 자연수를 드디어 제대로 정의를 했고 수업 때 배우진 않았지만 빼기를 통해서 정수를 정의하고 나누기를 통해서 유리수까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실수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핵심인 거지. 실수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n제곱은 그러면 파이 같은 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요. 좋아요. 이제 방금 말한 게 뭐냐면 n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게 뭐냐? 지금 유리수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유리수 개수로 구성된 다항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항식에 해를 집어넣어 주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알잖아. 넌 알잖아. 알제브레이컬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애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항식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을 말하는 거죠. Q, I, X, I 제곱, I 제곱 이렇게 생겨 말하는 거죠. I는 0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생긴 는 0 요거의 해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x제곱은 0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유리수 개수 1이 붙어있는 다항식인데 0 이렇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했어요. 3은 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다 이런 거지. 물론 이러면은 복소수까지 들어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복소수는 아직 없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리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확장을 해서 실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컴플렉스까지 만든 다음에 그거의 부분 집합으로 실수를 가져오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파이 같은 건 어떻게 만드냐 이거. 자, 파이는 초월수예요. 초월수가 뭐예요? 유리계수 방식으로 만들 수 맞습니다. 유리계수 다항식으로 만들 수 근이 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루트 3, 뭐 루트 2 이런 친구들을 대수적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친구는 근데 파이가 정답인 다항식은 없잖아요. 유한차수 다항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같은 녀석은 초월수인 거죠. 이런 걸 트랜젠덴탈 넘버라고 부르는데 그럼 파이 같은 녀석도 근데 실수지 않습니까? 그럼 파이 같은 애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칙 연산으로 실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고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 그냥 어느 순간 수직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줄을 딱 긋고 수직선 위에 있는 수를 실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에서 이렇게 할 텐데 중학교 한 2학년인가 가면 실수라는 이름의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이어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들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라고 시켜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지름이 1인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펼쳐요. 여쯤에 찍히겠죠? 그게 파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 수학과 사람들은 뭔가 욕지거리가 올라오지 않나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뭐야 이게 수직선 위에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실수의 마지막 한 남은 이 부분 유리수와 실수를 구별해주는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본다가 해석개론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기까지 다 아는 거고 몰랐으면 이제 드랍하고 집론 재수강을 하시면 되고 맞잖아. 솔직히 이건 모를 수 있어. 이건 모를 수 있어. 이건 몰라도 돼. 2학년 때 선형대수 배우고 나면 필드 뭔지 알 거 아니야. 모르나? 이건 모를 수 있어. 이거 몰랐으면 솔직히 그냥 예? 아무튼 이 부분만 딱 채워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정의를 몇 가지 하고 가야 된다. 1번 어퍼 바운드. 혹시 어퍼바운드라는 말을 듣자마자 처음 듣는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당장 해석개론을 드랍하고 집론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퍼바운드는 일단 뭐냐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내가 어떤 파셜리 오더드 셋, 포셋이 뭔지 모르면 드랍하세요. 파셜리 오더드 셋 P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P의 원소 중에 하나 A라는 녀석이 있는데 A is upper bound of S P의 부분 집합 S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거 뭐예요? 이러면 A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안 떠올랐으면 드랍하고 그만 알겠다. 자 P의 부분 집합 S에 대해서 A가 S의 upper bound다 라고 하면은 A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되나요? 어떤 원소보다 그렇죠. 어떤 원소라고 하면은 임의의 원소인가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임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임의 원소보다 임의라는 건 아비트러리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임의의 뭐 S의 원소? S가 있어요. S 원소 네. 어떤 걸 만족하면 되죠? A가 저뭘 크거나 저거 뭐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퍼바운드의 정의다, 그죠? 모르면 안 돼요. 넌 알겠지만 이제 여기 넣어요. 자 다음 두 번째 A is greatest가 아니구나 least 하나 더 여기서 이건 잠깐 냅두고 하나 더 S is bounded above 이 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bounded above 위로 bounded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어떤 어허. arbitrary S 원소 S 스몰 S보다 아비트러리 스몰 s보다 큰 원소 A가 어떤 원소 A가 어떤 원소 A가 여기에서 있어야 여기 있었어요. 뭐, 앞에요. 앞에 쓰면 되죠, 그죠? A는 S의 원소여야 되나요? 아니면 S 밖에 있어도 되나요? 밖에 있어. 밖에 있어도 되죠. P의 원소가 좀 되겠다. 해서 어떠면 된다고? A가 S보다 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A가 하나 딱 존재해서 모든 S보다 작으면 큰 게 있으면 된다. 이거랑 똑같이 말하면은 S has upper bound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오케이, 똑같은 얘기죠. 네.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건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셋이 bounded above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bounded above인 셋 S에 대해서 A is least upper bound of S. bound of S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리스트니까. 그런 A들의 셋을 모았을 때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좋아요. 근데 그 녀석이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의하면 살짝 불안하다는 거지. 내 말은. 방금 뭔 말을 한 거냐면,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정확하게 어퍼 바운드들, 그럼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자연수 집합이 딱 있어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리고 내가 S라는 집합을 1, 2, 3으로 가져왔어. 자, 4는 어퍼 바운드 오브 S다, 맞아요, 아니에요? 4는 S의 어퍼 바운드다, 맞죠? 5도 맞다, 그죠? 6도 맞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퍼 바운드들을 모은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어퍼 바운드 집합의 최소값 4가 아니라 3. 3도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있죠. 크거나 같다니까. 3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 중 최소값. 좋습니다. 어퍼 바운드 중 최소값. 어퍼 바운드 집합의 바운드 오브 S들을 다 모은 거에서 제일 작은 거, 최소값, 미니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미니멈이라고 하려면 일단 이 집합을 컨스트럭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벌써 어렵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쓰냐면, 자,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게 A래. 그 말은 무슨 뜻이냐? A보다 작은 건 어퍼 바운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퍼 바운드가 아니려면 어떠면 되죠? 자, 이게 A가 어퍼 바운드 다예요. 그럼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 라고 말하려면 얘를 부정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떤 모양이 되죠? 이그지스트 S의 원소 S가 존재해서 A보다 큰 S가 존재하면 되죠. 그럼 이게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뭔 말을?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또 아까의 그 예시를 가져와서 1, 2, 3이 있고 n이 있어요. n이 있고 1, 2, 3이 있어요. 자, 2는 어퍼 바운드예요, 아니에요? 2는 어퍼 바운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3이 있어서 2보다 크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건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거라는 얘기니까 걔보다 작으면 어퍼 바운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A보다 작은 알파에 대해서, 알파라고 씁시다. A보다 작은 알파에 대해서 알파 is not upper bound of S라고 쓰면 되겠죠. 네. 여기가 이제 알파 is not upper bound of S라고 쓰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쓰면 되냐? 아까 여기서 제가 말한 그 부정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exist S 어떤 S? 알파보다 큰 S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맞나? 거꾸로 한 거 아니지?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 리스트 오퍼 바운드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슈프리멈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슈프리멈은 그냥 리스트 오퍼 바운드를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 필요 없겠다. 지운다. 네. 이거 필요 없어 보여요. 지워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 집합 n이 딱 있어요. n에다가 이제 부분 집합을 하나 가져왔어요. 1, 2, 3이라고. 이 친구의 슈프리멈은 누구죠? 3이잖아요. 네. 자, 유한 집합은 항상 최대값을 가지죠. 네. 최대값은 어퍼 바운드로서 역할할 수 있죠. 애초에 정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슈프리멈,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슈프리멈이다 라고 하면 맞죠. 네. 근데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어퍼 바운드잖아요. 무조건 이 집합의 원소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슈프리멈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인데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직관적이니까 내가 3보다 작은 실수들을 다 모았어요. 이 친구의 슈프리멈은 누구냐 하면은 3, 한 4가 슈프리멈인데? 라고 말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럼 맞아요, 아니에요? 4가 슈프리멈이다 라고 말하면?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4보다 작은데 어퍼바운드인 녀석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3.5가 슈프리멈이다 라는 주장은 틀렸죠. 왜 틀렸나요? 3.5보다 큰 녀석이 있으니까. 어퍼바운드가 아닌 거지. 네. 뭔 말을? 네. 혹시 좀 빨랐나요? 저 3.5 혼자 있어서. 3.5. 어? 2.5라고 했구나. 미안. 죄송해요. 2.534 했을 때. 2.5는 어퍼바운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퍼바운드가 아니니까 슈프리멈도 아닌 거지. 그러면은 이 친구의 슈프리멈은 딱 몇이에요? 3이겠다. 그러니까 3은 근데 이거의 원소야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죠. 원소가 아닌데도 슈프리멈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3이냐라고 하면 일단 1번 이 원소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도 3보다 작죠. 네. 그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친구가 슈프리멈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얘보다 작으면 어퍼바운드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3보다 작은 숫자 하나 들고 와요. 여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들고 와요. 얘를 알파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숫자가 항상 존재해요. 뭘로 존재하냐? 3 더하기 알파의 반비관놈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숫자에 대해서 얘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녀석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3보다 작다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3이 슈프리멈이 아니다라고 해요. 말을 정확하게 했다. 3이 슈프리멈이다라는 주장에서 3이 어퍼바운드인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어퍼바운드 중에 가장 작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3보다 작은 의미의 알파에 대해서 알파보다 크면서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즉 3보다 작은 2분의 3 더하기 알파가 항상 존재하므로 알파가 이 집합의 어퍼바운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보다 작은 녀석은 항상 어퍼바운드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이 슈프리멈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이런 자,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오셨죠? 네. 슈프리멈을 찾는 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슈프리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숫자가 슈프리멈이다 라고 주장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에서 슈프리멈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슈프리멈이 아님을 보이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숫자 빼고 나머지가 다 슈프리멈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어떤 집합이 있을 때 내가 이 숫자가 딱 슈프리멈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얘보다 큰 녀석도 슈프리멈이 아니고 얘보다 작은 녀석도 슈프리멈이 아니다를 보이는 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얘는 어퍼 바운드, 얘가 이제 슈프리멈이니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숫자도 슈프리멈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숫자도 슈프리멈이 아님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슈프리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슈프리멈 없을 수도 있는. 맞아요. 슈프리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항상 슈프리멈이 있다면 방금 말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방금 말을 주목하세요. 중요해요.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알 것 같지 않니? 말은 몰라도 무슨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 것 같지 않니? 방금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슈프리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찾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슈프리멈이 뭔지는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이 딱 이게 슈프리멈이에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보다 큰 것도 슈프리멈이 안 되고요. 얘보다 작아도 슈프리멈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야. 대충 알 거. 대충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죠? 네. 자, 그러면은 이쪽 녀석이 슈프리멈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 뭐예요? 그거보다 작은. 얘보다 작은데 어퍼바운드인 걸 찾으면 되죠. 네. 반대로 이쪽이 슈프리멈이 아님을 보이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보다 큰 녀석이 여 안에 들어있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퍼바운드가 아님을 보이면 되고 리스트가 아니면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대충 감오셨죠? 네. 자, 이제 뭘 할 거냐? 자, 유리수 집합이 딱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유리수 집합에 S라는 원소를 딱 가져왔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X들을 모은 건데요. 일단 X가 0보다 항상 크고요. X를 제곱하면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돼 있는 상태냐면 0보다 크고, 뭔가 여기 루트 2라고 쓰고 싶지만
루트 2라는 값은 있어요 없어요? 유리수에. 없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면 언제 증명했죠?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증명을 했죠 우리. 그 귀류법 써서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루트 2는 아니야. 루트 2는 여 어디에 있어. 하지만 유리수 집합에서 가져왔으니까 루트 2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숫자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자, 1번.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이 친구가 슈프리멈이 없음을 보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루트 2가 슈프리멈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루트 2가 없으니까 슈프리멈이 없는 거지. 대충 뭔 소린지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내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유리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내가 임의의 유리수를 가져오면 그 친구는 제곱했을 때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겠죠 무조건? 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이렇게 뺏겨야지 그죠? 네. 그죠? 자 이거 먼저 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x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여기 있죠. 네.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친구가 우리는 슈프리멈이 아님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슈프리멈이 아님을 보이려면 뭘 찾으면 되죠? 이 녀석을 딱 주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x라고 하지 말고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의 제곱이 2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네. 한 번만 베껴야지.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부터 이제 해석개론에 약간 스킬이 들어가는데 잘 봐봐요. 자,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알파는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알파보다 작으면서 요거의 알파보다 크면서 요거의 원소인 게 들어있다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알파에다가 아주 작은 숫자 n분의 1을 더해서 제곱을 해봤더니 2보다 작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거 풀어서 한번 써보자고. 알파 제곱 더하기 n분의 2알파 더하기 n제곱분의 1은 2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 헷갈려. 잠깐만요. 좀만 뺏길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자 근데 보시면 n 제곱분의 1이잖아요. 네. 생각해봐요. n 제곱분의 1이 커요? n분의 1이 커요? n분의 1이 크죠. n분의 1이 크죠? 그럼 여기를 쓱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한 n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러한 n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바로 안 떠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거꾸로 타는 거야. 해석개론에서 되게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실제 답을 쓰기 전에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n을 찾아. 그런 다음에 그 n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실제로 연습장을 꺼낸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더라고. 아무튼 계속 해보자. 여기 성립을 하죠. 네. 그 말은 요거는 잠깐 치워두고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n분의 2알파 더하기 1이 2보다 작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n은 뭐보다 큰 거야? 2알파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 맞냐? 거꾸로 한 거 같아. 거꾸로 썼다. 반대. 미안. 네. 맞아. 반대야. 2 마이너스 아이씨 멍청이 2 마이너스 됐다. 알파 제곱분의 2알파 플러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실제로 이렇게 왔잖아요. 거짓말처럼 take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n 그러면 요거죠. 요거죠. 요거보다 요게 작으니까 요거죠. 그러면 요게 되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n분의 1이 지금 2보다 작은 거예요. 알파보다 큰데 2보다 작은 녀석, 즉 이 원소가 찾은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찾던 이 녀석이 딱 여기 있었던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개론에서 많이 쓰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어퍼바운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2보다 작은 녀석이 어퍼바운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당연히 슈프리멈이 아니겠다, 그죠?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똑같이 여기서도 하면 돼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어? 이러한 n을 어떻게 잡냐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매우 똑똑한 척. 존재성 때문에. 맞아요. n이 존재하는지는 좀 헷갈리죠. 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럼 이거는 잠깐 물음표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n은 자연수예요. 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실수 집합은 바운디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연수 집합은 바운디드예요 아니에요? 바운드죠. 자연수 집합이 바운디드라고? 아 바운드 아니죠. 바운디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걔보다 큰 자연수는 항상 존재하겠다. 네. 좀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네. 그럼 이거에 그럼 방금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똑똑한 청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 집합 그러니까 이 n은 당연히 자연수일 거 아니에요. 엄청 큰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n분의 1이 엄청 작은 숫자여서 조금 더 했는데도 2보다 작은 뭐 그런 거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러한 n이 그러니까 충분히 큰 n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알파 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어디서 보장되냐면 이 n은 자연수에서 하나 들고 온 거니까 자연수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다라는 거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면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그 숫자가 어퍼 바운드면 안 되니까 걔보다 큰 자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자연수 집합은 바운디드 어버브다를 증명을 어떻게 할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실수 집합에서 자연수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깔끔한 거예요. 지금 유리수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실수나 유리수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나 가져와요. 이 실수에 가우스를 씌워요. 1을 더해요. 얘가 a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가우스 함수라는 거는 정의가 근데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우스 함수라는 게 well defined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면 대수 공부하고 오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요. 자,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어요. 자, 얘가 아니 이거 하려면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잠깐 뒤로 미룹시다. 네. 지금 약간 모티베이션 같은 일부러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루트 2의 존재성 증명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루트 2라는 실수가 있다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게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부러 약간 좀 꼬아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영상은 아마도 예습하라는 의미에서 올리지만 그 누구도 이걸 예습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나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수업을 듣고 보겠지. 네.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어 난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뭐가 좀 비어 있는 거야. 좀 이따 채워줄게. 기다려봐. 어쨌든 1번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일단 자연수집 지금 우리의 의문점은 의문점 하나 적어놓고 가자. n is not bounded. n is bounded.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바운디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증 하나를 남겨둔 상태로 1번은 끝났으니까 싹 지우고. 자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 알파 제곱이 2보다 클 때 이거 해보자고. 이번에 이거 해보자고. 이건 됐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방금 찾았고. 그럼 이번에 알파 제곱이 2보다 클 때를 생각해보자고. 그럼 이번에 알파 제곱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네. 알파가 여기 있겠지. 그럼 뭐 하면 돼? 알파보다 작은데 유리수가 아닌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알파 마이너스 n분의 맞아요. 이제 거꾸로 출발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은 제곱하면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까랑 똑같아 지금.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 알파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 2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네 이거. 자 요거를 만족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대요. 그럼 이렇겠죠. 네. 그러니까 m 제곱분의 1을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럼 끝났네.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뭐보다 크면 돼요? 하면은 이거 넘겨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를 2분의 n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가? 맞니? n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Sorry. 빡대가리. 제가 해석을 잘 못해요. 죄송해요. 원래 안 찍을라 했어요. 그래서 알파잖아요. 그럼 뒤집어요. 그러면 n이 커요? 얼마보다 커요? 2알파로 나누면 되겠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알파보다 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보다 짧네. 이게 더 쉽네. 이거 먼저 할 걸.
그러면 take 네 하면은 증명 끝난 거예요. 쉽지? 생각보다 별거 없지. 그러면 이제 루트 3 같은 것도 혼자 해볼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러네. 그럼 알파 제곱은 2보다 크면은 슈프리멈이 아니네.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아도 슈프리멈이 아니네. 그럼 뭔 거야? 이 집합은 슈프리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는 거야. 헐, 슈프리멈이 없는 바운디드 어버브 셋이 있구나. 그런데 알파가 제곱해서 2보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대. 그럼 알파는 뭐겠어? 알파 제곱하면 2겠지. 네. 그럼 이게 되면은 딱 슈프리멈이 돼. 슈프리멈이 있다 치면 그 슈프리멈은 딱 이런 녀석이겠지. 네네. 자, 드디어 채울 수 있어졌어요. 컴플리트라고 씁니다. 여기다. 자, 컴플리트 완벽하다. 실수는 완벽한 거예요. 저 새끼는 완벽하지 않아요. 네, 이제 드디어 유리수가 탈락하는 거지. 자, 완비성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컴플리트를 완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완비성 공리라고 합니다. 완비성 공리. 일단 모든 외우세요. 바운디드 어버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가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고 A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모든 바운디드 어버브 S, S가 바운디드 어버브면 존재한다 슈프리멈 오브 S. 이게 완비성 공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운디드 어버브 셋이 항상 슈프리멈을 갖는다가 완비성 공리예요. 그럼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싹 지워서 네. 실수로 딱 바꿔요. 자, S는 이제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도 들어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실수의 부분집합이죠 S는. 네. 자 S는 제곱해서 2보다 작은 녀석들만 모았죠. 네. 자 3은 제곱하면 2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크잖아요. 그럼 3은 이거의 어퍼 바운드예요 아니에요? 어퍼 바운드. 그럼 3이 얘의 어퍼 바운드니까 얘는 바운디드 어버브네요. 네. R은 모든 바운디드 어버브 부분집합에 대해서 항상 슈프리멈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S라는 요집합은 슈프리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그 슈프리멈을 X라고 해보자고. 아니, 뭐 X라고 해보자고. 네. 근데 X가 제곱했을 때 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못 찾았어. X를 제곱해서 2보다 크면 슈프리멈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제곱해서 2보다 작아도 슈프리멈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X는 뭐야? 제곱해서 2 되는 숫자지. 네.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존재하는 걸 보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한 증명이 뭘 한 거냐? 루트 2라는 숫자가 있다를 보인 거야. 실수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증명한 게 뭐냐면 방금 이 디오렘이 정확하게 뭐냐면 루트 2가 R의 원소다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저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치. 그게 있다는 그치. 거는- 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증명을 처음 보면은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면은 컴플리트 오더드 필드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남겨놓은 저걸 해보자고. 자, 다 지워도 되겠죠? 자 아까 남겨둔 저거까지 끝내보자고.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서는 컴플리트라는 걸 정의를 하고 얘를 한 다음에 방금 그걸 하는 게 원래 순서야. 자 그럼 n이라는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가 맞다고 쳐봐. 모순을 찾자는 거야. n이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치자.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쳐. assume that. 그럼 마지막에 뭘로 끝나면 되겠어? 모순으로 끝나면 되겠죠. 모순으로 딱 끝나면 되겠다, 그죠? 네. 자, 바운디드 어버브인데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슈프리멈. 그쵸? 존재하죠. 슈프리멈 오브 라지. 걔를 XT라고 해보자고. 자, 슈프리멈 T가 자연수 집합의 슈프리멈이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T보다 작은 녀석이 하나 들고 T에서 내가 한 2분의 1 정도 뺐어. 그러면 얘는 슈프리멈이면 돼 안 돼?
아니 슈프림이다. 어퍼 바운드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어떤 자연수 하나가 딱 있어서 걔가 얘보다 크다는 거지. 네. 양변에 1씩 더해봐. 이거 자연수야 아니야? 자연수죠. t 더하기 2분의 1보다 n 더하기 1이 크지? 네. 그럼 t보다 이렇게 되겠지. t가 슈프리멈이라 그랬는데 t보다 큰 자연수가 있네? 그럼 슈프리멈이 아니네? 오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집합은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로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다를 방금 증명을 딱 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밥 먹을 때 이상수학은 뭐 하는 과목이라고 그랬죠? 실수 집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집합에서 출발하는 함수 나오는 게 이상수학이라고 그랬죠. 네. 실수 집합의 특징 3개 중에 얘도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개론을 공부할 때 증명할 때 이 증명이 이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면 위상수학 할 때 엄청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조건 중에 어떤 걸 써서 증명하는지를 봐봐. 만약에 증명 과정에 컴플리트라는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증명은 위상수학에서 못 쓰는 증명인 거야. 만약에 이 증명에서 오더라는 걸 쓰잖아. 그럼 위상수학에서 이거 못 쓰는 증명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모든 증명에서 이거 다 써.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의미를 바꿔버려, 위상수학을 할 때는. 근데 얘는 그래서 실수에서만 특별히 만족하는 띠오렘들이 있고 저쪽에서 만족 안 하는 게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리수 집합은, 그러니까 극한은 유일하다 이런 거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의 수렴값은 유일하다. 이거 위상수학에서 성립 안 할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그게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인 거야. 됐죠? 네. 자, 그럼 싹 지워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딱 뭐 했냐? 드디어 얘를 딱 끝낸 거예요. 오호! 와, 이거 끝났다. 혹시 빼먹은 거 있나? 없어요, 다 했어요. 실수 끝.